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나에게 남편이 언제나 당신 편이라며 가만히 보내왔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나 편 하나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나가 너 편 해줄 테니 너는 너 원대로 살라. 영화 개춘할망 속에서 할머니 윤여정 님이 손녀 혜지에게 건네던 대사입니다. 내가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화려한 요트가 아닌 오래된 나무배처럼 낡고 작은 우동가게에서였습니다. 하루는 꿈이 뭐냐고 그에게 물었더니 그저 돕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답했지요. 그 소박하고 맑은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요트가 아닐지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노를 젓는 파트너가 있으면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살아보니 인생은 목적지에 맞게 잘 그려진 지도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에 던져진 채 밑도 끝도 없이 항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거친 파도 앞에서 홀로 키를 잡고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흔들리는 물결 위에서도 나만의 이야기를 잔잔히 피어내게 할 이정민 작가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춤을 속 문장을 건넵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모지스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만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15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76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하세요. 때로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자신이 연글 때가 저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이 세상을 생동감 넘치고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마다 솔로 부분이 다르고 각자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내는 타이밍이 달라서 풍성한 음악이 되듯이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겨울에 피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듯이 다 똑같은 속도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역사가 되겠는가. 참 부드러우면서도 뼈가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종종 아수라장 같은 공포로 다가오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격은 고요함과 평화로움 속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풍과 파도가 거세게 긁고 간 자리에 분노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퇴적물을 쌓지 않고 인내와 용기, 사랑을 비축할 때 비로소 온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삶의 풍파가 자주 오는 사람은 인격을 형성할 분기점을 여러 번 맞이하는 것이기에 더 섬세하고 고귀하게 자신을 조각할 기회를 얻는 법입니다. 완벽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여기저기 나 있지만 아름답고 독창적인 나만의 정체성을 빚어내며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상처 속에서 강인함을 배우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빛나는 생을 빚는 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마라톤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달리는 소설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에세이까지 썼을 정도이니 말이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고통과 슬럼프를 통과해 성취를 이루는 그 긴 고행의 시간 동안 지구력을 받쳐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하루키를 세계적인 문학가로 만든 건 그의 달리는 습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거센 물살이 들이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중심이 필요하다. 순식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이다. 삶이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가 타 있는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는 것만 같을 때도 움직이지 않을 나만의 닻을 미리 만들어둬야 한다. 마음의 근력뿐 아니라 몸의 근력을 키우는 일도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첫 번째 루틴은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면서 스쿼트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5에서 10분 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명상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거울 연습이다. 양치질을 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축복해주는 것이다. 잘한 일을 칭찬해주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사랑을 담아 격려해준다. 영어 단어에서 희생양 빅팀과 승리자 빅터는 한 끗 차이다. 희생양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승리자의 삶으로 만드는 데에는 단지 작은 루틴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인생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든 작은 루틴들은 삶의 물살이 거세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닻이 되었다. 설명조의 긴 문장 대신 당장 우리의 내일에 대입해볼 실용적인 뼈대 같은 말입니다. 일상을 조율해주던 단단한 루틴이 사라질 때, 특히 은퇴자나 황혼기의 장노년층이 겪는 정서적 타격은 무섭습니다. 삶이 이리저리 요동칠 때 순식간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나를 붙잡아줄 보이지 않는 닻을 손수 내려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숫자를 거꾸로 세며 몸의 근육을 깨우고 명상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거울 속 나를 향해 칭찬을 건네는 일. 희생양과 승리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스스로 만든 자잘한 전통과 규칙들이 거센 물살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거절을 잘하지 못했던 내게 오프라 윈프리의 말은 큰 충격을 주었다.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제가 이룬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당신은 아니요라고 거절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배가 항구를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올라탄다. 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고 나면 더 친밀하고 더 잘 맞는 사람들로 배가 채워진다. 이런 든든한 관계 기반 위에서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상처를 주더라도 그 상처는 가볍고 얕아서 잘 자고 일어나면 잊을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 관계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더 따뜻한 시작을 위한 여백일 뿐이다. 미켈라 드 프린스는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놀랍게도 그녀는 전쟁 난민이었다. 1995년 시에라리온에서 태어난 미켈라는 내전으로 엄마 아빠를 모두 잃고 3살 때 고아원에 보내졌다. 그런데 극심한 영양실조로 온몸에 흰 점이 퍼지는 백반증까지 앓게 되어 그 나라의 미신에 따라 악마의 아이라고 불리며 따돌림까지 당했다. 그녀의 미국 어머니는 미켈라의 꿈을 처음 듣고는 다른 어떤 말도 없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너는 춤추게 될 거야. 그 말은 그녀가 발레리나로서 춤을 춘다는 뜻으로도 들리지만 춤추듯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의미로도 들린다. 죽음이 드리워진 나라에서 완전히 버려져 혈혈단신이었던 미켈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친구, 엄마, 동료들이라는 응원단을 만났고 결국 트로피처럼 행복을 거머쥐었다. 폭풍우와 암초가 도사리는 절망의 바다에서도 함께하는 이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배는 좌초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나이가 들면 관계에도 지는 법의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평생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날씨에 내 우산을 펴주다 뼛속까지 시려버린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제는 아니오라고 거절할 나만의 방을 만드십시오. 인생이란 기차역과 같아서 때가 되면 내릴 사람은 내려야 합니다. 그 끝은 상실이 아니라 더 잘 맞는 인연을 채우기 위한 정갈한 여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핍을 안고 사는 존재이지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단 몇 명의 응원단만 있다면 우리의 배는 결코 자초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덴마크 작가 카렌 블릭센은 17년간 운영했던 케냐의 농장이 파산하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비행기 사고로 잃고 나서 단편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다. 케냐에서의 시절을 회고하며 썼다는 그녀의 대표작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읽으며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도 그 시대 케냐의 장엄한 풍광과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생생하고도 시적인 문장들에 매혹되었지만 그녀는 아마 가장 심한 인생 멀미 중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은 루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이다. 길모퉁이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 분명 가장 좋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릴라, 굽이진 길에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너머의 길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어떤 초록빛의 찬란함이 펼쳐질지, 부드럽게 어우러진 빛과 그림자는 또 어떨지. 빨강머리 앤의 말처럼 인생은 굽이지고 앞길은 예상할 수가 없지만 내 앞에 펼쳐진 풍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면을 발견하며 살고 싶다. 반짝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문 사과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들키세라 무겁게 지고 온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온기와 빛으로 바꿔버리는 태양으로 살아가자. 거친 해협을 무사히 지나는 방법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살려내는 당신만의 노하우가 꼭 있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서 당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내면의 손잡이를 단단히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흔들리는 물결 위에서도 나만의 이야기가
잔잔히 피어오른다. 사실 저도 인생이라는 편집실에서 이제는 은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저에게 인생 멀미를 앓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평생을 버티며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어둠과 깊은 흉터인 것 같아 가끔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이란 배를 어디로 몰고 가야 할지 저 또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깊게 파인 흉터가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흠집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기어이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은 하늘이 내린 가장 위대한 훈장입니다. 똑같은 폭풍우를 만나도 골마 터진 사과로 주저앉을지, 아니면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 반짝이는 생을 빚어낼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놓아버리고 온기와 빛을 뿜어내는 태양으로 살아갑시다. 내면의 손잡이를 단단히 붙들고 굽이진 길 너머의 찬란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도 우리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잔잔히 피어오를 테니까요. 당신과 함께 걷는 이야기 정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